시장은 알고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결말. 어쨌든 오늘은 그걸 조금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란 전쟁. 네. 뭐 이제 저는 막바지라고 사실 봐요. 네. 막바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지난주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뭐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사실 불발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갖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2주간 휴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또 2주차거든요. 네. 다시 또 재협상 가능성은 여전하고요.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는 사실 뭐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이렇게 빈손으로 칼리바프 국회의장이 돌아갔을 경우에 아마 내부적인 충격도 클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재협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들 지금 뭐 국내에서도 보는 게 뭐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게 어떤 뭐 이란 국가의 어떤 뭐 지속성이다 아니면 뭐 이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뭐 동정감이다 사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자꾸 됐을 경우에 국제유가가 강세가 하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지금 다시 또 지속이 됐는데 이번에는 미군의 함정들이 들어가서 지금 기뢰를 제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란의 어떤 강경파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데 공격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지속되지만은 기존에는 이란 강경파들이 계속 통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통행료를 받겠다, 뭐 루브라로 내라, 아니면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같이 미국이 들어가서 강제로 무력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그런 오히려 해협 개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시장은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란 전쟁을 4에서 6주로 단기간에 끝내겠다. 네. 지난주가 정확하게 6주가 딱 됐어주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7주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전은 한 주가 더 남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번 주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번 주.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추가 공격을 한다라고 그러면 4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다고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번 주가 결국은 종전을 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란 문제가 무력이 됐든 아니면 뭐 협상이 됐든 아니면 이란의 어떤 내부 분열로 민주화 봉기가 발생을 했든 하여튼 이번 주가 결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둔감도, 민감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점을 좀 통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예, 이번 주에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이를 접근해야 되는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발발한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더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광통신 섹터,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돼요. 사실 뭐 일부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제가 이제 뭐 주로 말씀드린 게 에너지 밸류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전력 인프라까지 이렇게 합치면은 국내에서 사실 에너지 밸류체인이 되는데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쇼티지가 우려가 되니까 뭐 당연히 부각이 됐지만은 저는 전쟁 이후에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이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단도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지금 에너지 밸류체인이 화석 에너지와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아니라 충전소죠.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 컨셉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이미 다 올드하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전력 인프라를 좀 효율화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충전소로 바꿀 때 필요한 그런 전력 인프라로 바꿔야 되는 딱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전쟁이 끝나고 나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들은 계속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로 지금 든다라 그러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결국 전기차의 효율성이 좀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력을 통한 내연기관이 아니죠. 전력을 사실 충전해갖고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수요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움직이고 있던 ESS 시장의 확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 모빌리티 시장도 더 확대된다. 근데 대형 모빌리티가 제가 전에는 계속 뭐 수소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산업재에 쓰이는 이러한 다양한 기구들을 말씀드렸고 피지컬 AI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대형 모빌리티가 2차 전지를 통해서 하는 게 방산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형 모빌리티 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앞에는 충분하게 공급을 좀 해야 되는 수요가 지금 커지는 시장들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끝나도 국내에서 2차 전지 지금 다들 혹시나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에 따른 시장 확대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성장, 구조 이런 부분 틀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가만히 보면은 외국이 이제 순매수를 기다리나 봐요. 달러 인덱스 급등이 막 나타나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된 이렇게 또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외국인 순매수요. 네. 지금 뭐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한데 전 사실 미국 시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투자가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수급이 좀 넘쳐나야 사실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유동성으로 봤을 그렇죠. 때. 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미 중동 발리스크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국제유가 강세, 인플레이션 상승,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도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이제 기업들 어떤 수익성 악화 문제들, 뭐 터보 컨트까지 다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국내에 외국인들 투자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좀 원달러 환율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수익 실현, 특히 뭐 한국, 대만,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저 금도 계속 수익 실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에서 계속 지금 높은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뭐 앞에도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발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나온 3월 노동시장 지표를 보니까 또 견고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3월 CPI가 3.3%로 올라갔지만은 그런 CPI는 2.6%로 나오면서 결국은 에너지 문제밖에 없구나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번 주에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화요일 날 또 나오거든요. 전망치가 당연히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특히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한 3.4%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한 4.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근원 PPI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높게 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달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매크로 상황들이 우려는 하지만은 아직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아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계속 머물지 않을까. 좀 내려와서요. 네, 그러면 1,500원대 넘어갔던 것은 유가가 사실 110달러를 막 넘어가고 이랬을 때고 지금 이제 또 이제 100달러 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본다 한 1,470원 정도가 이제 저는 이제 하락 조정해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한 뭐 90달러 밑으로 이제 80자리는 좀 봐줘야 그래야 한 1,450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원 정도 떨어지는 가능성 이번 주에 좀 봐주시는 거네요. 이번 주 미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지 PPI 이런 부분 결국 유가가 물가에 얼만큼 파장을 미치냐 그런 부분 계속 데이터로 나오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을 어쨌든 끌고 가는 두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는 SK 하이닉스 쪽에 좀 붙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이거 항상 좀 여쭤보는 대표 질문 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57조 원이 나왔어요. 뭐 역대 최초 거는 서프라이즈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눌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네. 있고요. 요게 끝나면은 아마 다시 이제 57조 원의 버금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3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한 40조 원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40조 원을 잘 안 봤었는데 40조 원이 50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40조 원은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먼저 지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올해 이제 2026년도죠.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194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저희가 1월 달만 해도 한 130조, 140조를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194조 원까지 평균 목표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 내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추정 PR이 194조 원 지금 감안하면 4.7배밖에 안 됩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4.7배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헐값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극심한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저평가 메리트는 아마 이제 해소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지금 나와 있는 것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봐도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 이 부분이 완화되면은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충분하게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번 주에 어떤 중요 이슈가 있지 이렇게 캘린더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주 실적, 사모 대출 리스크 이런 부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더 실적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관심 있게 봐야 할 업종과 종목 이런 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1분기가 미국의 S&P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은 한 10% 내로 증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 EPS 같은 경우 12% 내로 증가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도 사실 되게 좀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코스피 기업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한 100조 원 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20조 원 갖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나눠 먹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1분기를 전망하다 보니까 만약에 연간으로 따졌을 경우 2026년도가 한 753조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영업이익률을 한 16%로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코스피라든지 아무래도 S&P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영업이익 수치가 나와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한 4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 가격 상승이 크다라고 지금 시장을 생각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원료 쪽에서 오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가격 상승분이 조금 이제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 시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 반도체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뭐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앞으로도 더 강세를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반도체가 유일하다 저는 보고 있어 갖고 반도체도 제가 소부장은 조금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먼저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소부장 쪽에서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투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코스닥 투자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을 증권사의 그 의견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했거든요. 코스닥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은 상향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분기까지 만약 이번 중동발 전쟁 끝나고 한 2분기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코스닥은 한 1,300선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뭐 가장 큰 게 정부 지원 쪽이죠. 뭐 지배구조 개선, 뭐 자사주 소각 이미 시작됐고요, 지금요. 종목 퇴출도 지금 임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펀드 세제 혜택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또 보기 시작했고, 국민성장 펀드 뭐 150조 원은 뭐 저희가 계속 기대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 자체에 밸류에이션도 분명히 확대가 돼 있다. 저는 살 종목이 없다 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았었는데
최근 들어 보시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래도 뭐 50% 이상은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 삼천당장 사건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이각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코롱 티슈 이런 기업들의 앞으로 어떤 매출 확대 기대감들은 충분히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도 사실 지금 코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수급 쪽에서는 코스닥이 가장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개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 예탁 자금이 이제 지금 109조 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리스크에서 뭐 중등반 리스크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 인플레이션, 이 경기 침체 우려만 어느 정도 제거가 됐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게 코스닥 지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지수. 있습니다. 네. 그럼 ETF 이쪽도 눈여겨볼까요? 저는 ETF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밸류에이션이 코스닥을. 올라오긴 하지만은 네.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 변동성을 조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ETF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 보니까 굉장히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으로 갑자기 이제 여름으로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중순이고 이번 주 전쟁 관련해서도 뭐 결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까요? 네. 4월은 뭐 지금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네네. 결국 저는 이제 가장 큰 건 미국과 이란 전쟁 종료가 임박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두 개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4월 말로 갈수록 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는 다른 것보다 지금 실적도 좀 좋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냈을 경우에 수혜가 갈 수 있는 업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설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재건 좀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반도체는 뭐 저희가 안 봐도 이제 뻔한 거고,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좀 전쟁이 끝나고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중순으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한수 대표님의 전략을 들으니까 좀 안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의 분석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